안녕. 여러분, 나르시시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저의 할머니가 나르시시스트였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냥 우리 할머니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정말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사람이었고, 나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자각이 생겨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 할머니를 좀 이해해보는, 우리 집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던 건지를 이해해보는 시간도 됐고요.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할머니가 저에게 주었던 상처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나르시시스트 부모님이 있는 가정의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뭔가 이상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라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이 없어 보이거든요. 물리적 폭력도 없고 집에 돈도 많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다 같이 살고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이상하게 자꾸 뭔가 엇나가고 불편하고 괴로워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면 자꾸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양육자가 나르시시스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려고 해요. 일단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자유보다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자신의 권력이 유지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거를 보면서 진짜 저희 할머니가 많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보다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나르시시스트적인 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좀 나르시시스트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면서 살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냐면, 일단 극도의 통제욕, 주변 사람들을 자기 통제 안에 두고 싶어 함.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보면 자식들의 인생을 성인이 되어서까지, 성인이 되고 지금 사실 현재까지도 다 본인이 통제하려고 해요. 자율성을 안 주는 거죠. 2번, 과한 과잉 반응. 평범한 그냥 의견조차 공격처럼 받아들이,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절대 자기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책임, 잘못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아무도 본인 뭐라 하지 않는데 혼자서 절대로 그거를 작은 일이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우리는 절대 공격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의사표현을 한 건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불같이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희생자 코스프레. 본인이 피해자처럼 행동해서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
이건 정말 전형적인 것 같아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할머니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내 생각은 아무도 안 한다.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연민이 정말 컸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 할머니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라오면서는 죄책감도 많이 들었어요. 나는 할머니가 저렇게 괴롭다는데 왜 나는 할머니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을까? 나중에 가서는 할머니는 그냥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네? 그래서 되게 슬픔도 많이 느껴졌어요. 그냥 할머니는 희생자로 있고 싶은 거네? 할머니가 희생자이고 피해자고 이거에서 벗어나야지 할머니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과잉 반응?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정말 어려웠고 나중엔 대화를 포기하게 됐어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대화는. 이 특징도 저는 너무 소름이었는데 타인의 평온을 깨뜨림, 아무 문제 없는 분위기를 일부러 깨뜨리고 위기를 조장함. 이것도 자라오면서 너무 많이 느꼈던 게 할머니는 왜 내가 기분 좋아 보이면 싫어하는 것 같지? 왜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는 온화한 미소로 나를 대하는데 내가 기분이 좋아 보이면 왜 나를 안 좋아 틱틱대고 그러지? 그러니까 할머니 앞에서는 기분이 좋아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타인이 평화로워하거나 행복해하는 거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할 마지막 특징은 감정 노동을 착취한다. 주변 사람들이 늘 자기 감정을 맞춰주고 돌봐주길 기대함.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에게 많은 감정 노동을 하면서 살았고 정말 실제로 이거는 제가 강요를 받았어요. 정말 얼마 전까지도 제 머릿속에 깊이 나는 내가 내 인생을 그냥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할머니는 너는 내가 이렇게 너한테 돈도 많이 쓰고 너를 사랑하고 이러는데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만 너가 가치가 있는 거지. 아니면 너는 진짜 죽일 년이다. 이런 말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저는 엄청 어렸을 때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하다고도 생각했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나에게 제공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양육자셨기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감정 노동을 계속 했던 거죠. 저는 제 감정에 솔직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내 감정보다는 할머니 감정이 우선이고 할머니를 돌봐야 하고 부모님에게 못 받았고 결국에 저도 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게 좀 힘든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모르거나 알고도 모르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특징들을 보고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나르시시스트가 되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들도 어릴 적에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았거나 감정 자체를 금지당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방어 기제를 만들고 그걸로 자기를 보호한 채 어른이 되어버린 거죠. 저희 할머니는 자식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정말 한다는 거는 제가 너무 느껴져서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한테는 가족들에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나는 네가 좋아.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난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자신조차 온전히 느끼는 거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말로써 폭력적인 말들을 하거나 그게 결국 다 통제하려고 가스라이팅하고 세뇌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해는 이제 좀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배경과 이렇게 된 계기는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많은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심리를 갖게 되냐면 사랑을 받기 위해 눈치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감정 노동자가 되어야 했고 저는 저희 할머니가 나르시시스트였기 때문에 저희 엄마를 제가 또 돌봐야 한다고 혼자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엄마조차도 할머니 밑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이 없는 게 보여서 나라도 이 집에서 엄마를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가졌던 게 아직 기억이 나요. 내가 엄마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할머니 비유 맞추고 할머니한테 눈밖에 나지 않으려 하고 저는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할머니의 감정 노동자가 되어줬어요. 정말 어린아이부터.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한 엄마를 지키는 방식의 일부였던 것 같기도 해요. 할머니를 기쁘게 해줘야 우리 엄마도 안 힘들고 그래서 저는 스스로의 감정을 숨겨야 평화가 유지되는 가정에서 살았고 뭔가가 마음이 불편해도 절대 말하면 안 되었고 때로는 자꾸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이렇게 행동을 잘못했구나 라며 저 자신에게 화살을 계속 돌리고 저를 의심했어요. 나는 이렇게 완벽한 가정 안에 있는데도 왜 마음이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결국에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혼란 속에서 살게 돼요. 사랑받고 싶은 욕망조차 너무 절박해 보여서 스스로도 불편한 감정이 되고 어릴 적에 뭔가 상처받은 걸 얘기하면 이제 너가 예민한 거다. 너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다. 너가 과하다라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조차 꺼내지 않고 살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라는 질문도 계속 따라붙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언어들을 쓰고 내 마음을 망가뜨릴 리가 없을 텐데 라는 마음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할머니가 사랑을 주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따뜻한 기억들은 거짓이 아닌데 근데 사랑이 진짜 느껴졌는데 왜 이렇게 그 방식이 파괴적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제 안에서 좀 분열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었고 저와 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있다면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가 유독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은
정말 확실하잖아요. 상황이 너무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감정을 억누르고 눈치 보고 조용히 참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 모든 것들이 뒤늦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가정에서 감정을 억누르고 사랑받기 위해서 괜찮은 척하고 이러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인간들 모두가 나르시시스트적인 이 특징들이 발현이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 흔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뭐 피해자 마인드에 빠지고 다 남 탓하고 싶고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내 마음을 더 돌보고 남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